대한민국에 항상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비밀리에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KF-21 관련 무기체계를 새롭게 출범하면서 KF-21에 장착할 사거리 1000km급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KF-21 블록1은 4.5세대 전투기이고 앞으로 5세대를 넘어 6세대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미래형 전장에 걸맞는 무기체계를 새롭게 갖춰야만 하는데요. 초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이라 불리는 무기입니다. 미국에서도 차세대 핵심 무기로 꼽히면서 2023년까지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F-35 전투기에 장착할 것을 계획했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소식이 없는데요. 만약 우리 한국이 성공한다면 미래 전장의 판도를 뒤집을 만한 역대급 전투기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미사일을 KF-21 전투기에 장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미국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그동안 전쟁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요소가 바로 기존의 사거리를 뛰어넘는 타격이 가능한 무기였습니다. 미래 전장에서는 사람이 아닌 로봇들이 전장에 참여하면서 점차 사이버전 형태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데요. 초소형 드론이나 무인 로봇이 전장에 투입되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예정이며 기존의 인력들은 본부에서 사거리밖에 보이지 않는 후방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지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국가들이 전투기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치솟아 포물선을 그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대기권에 머물며 낮은 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지상의 레이더로 조기에 탐지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탐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워낙 빠른 속도 탓에 요격이 어려운데 발견 후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요격 성공률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이처럼 미래 전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무기가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이 개발하는 KF-21 전투기의 미사일은 마하 7 이상의 속력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며 사정거리는 1000km 이상, 여기에 추가 성능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최첨단 미사일을 위해 개량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연구진과 개발진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사거리 조절이 가능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진은 고품질의 높은 출력을 갖춘 순항 미사일 엔진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를 무기 체계로 충분히 개량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무기와 전투기 엔진 그리고 방산 장비를 만들고 있는 한화그룹을 비롯해 방산 기업들이 하나로 뭉치면서 한국형 공군 컨소시엄을 출범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과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훨씬 더 많은 시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의 무기화에 있어 강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정거리와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F-35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몸체가 심한 진동으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장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국의 뛰어난 엔지니어나 연구진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높은 기술력을 요구해 전투기의 극초음속 미사일 장착 계획이 완벽히 무산된 겁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이 실패한 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KF-21을 장착하기 위해 안정성 확보와 전자전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 높은 출력의 순항 엔진을 사용할 때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한국이 KF-21에 극초음속 무기를 장착한다면 전 세계 최초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미래사업부 연구팀장은 연설에 나와 KF-21의 우주 관련 계획을 밝히며 한국의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날 포럼을 통해 앞으로 국제우주정거장과 관련된 재사용 로켓 등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KF-21이 관련 기술력을 습득한다면 크나큰 관심을 받을 것은 분명해 보였는데요.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버린 이후 국내 연구진들의 주도하에 방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방부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미사일 사거리 지침 종료와 관련해 우리 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전력체계 등을 보완해 발전시키고 있으며 공중 예상 기반 우주 발사체를 인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등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공중 기반 우주 발사체는 중형 혹은 대형 항공기에 탑재한 우주 로켓으로 항공기에 실어 상공에서 발사한 뒤 성층권 이상의 공간으로 쏘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지상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것보다 발사 비용이 저렴하고 고정된 위치가 아닌 가변적 위치에서 적시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형은 우주 로켓을 하고 있기에 사실상 이것이 미사일인지 로켓인지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개발된 공중 탄도 미사일은 평소에는 일정한 작전 공역에서 비행하는 전투기에 탑재되어 있다가 긴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곧바로 타겟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적국인 북한은 물론 호시탐탐 한국을 노리는 중국과 일본까지 수도 지역을 단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규모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사실 KF-21에 로켓 발사체를 달겠다는 것 자체가 공중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며, 이에 따라 적국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은 물론 도발을 억제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공대지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현무 시리즈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으며 함대지, 잠대지, 탄도탄까지 여러 형태로 개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미 과거에 하나의 미사일을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을 만들어봤기 때문에 이번 계획도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중 발사체를 탑재하게 될 전투기를 보유하는 것인데, 만약 한국이 KF-21을 개발하지 않았더라면 F-15 또는 F-35에 탑재되었을 겁니다. 물론 미국의 허가가 떨어져야 가능하기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결국 한국산 KF-21 개발을 완료해 양산을 앞두고 있는 이상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에 공중 발사체 탑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미사일이 아닌 우주 로켓이라고 표현한 만큼 일단은 소형 및 초소형 군사용 위성 등을 탑재해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로켓 개발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면 탑재체 위성이 아닌 탄두를 대신 다룰 수도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우주 로켓 개발에 진심인 이유는 바로 북한의 도발에 있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여부를 정밀 감시하고 유사시 신속히 예방 타격을 가하거나 반격 차원의 강력한 응징을 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사용하게 됩니다. 국방부가 공중 발사 우주 로켓 플랫폼을 개발해내면 평상시에는 초소형 혹은 소형 정찰 위성 등을 탑재해 저궤도로 띄우게 됩니다. 하지만 유사시 위급 상황에 대비해 로켓 기술을 응용한 공중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 사용할 계획이고, 우주 로켓이라고 타이틀만 명시되어 있을 뿐 사실 로켓이 아닌 미사일 강화를 위한 연막 작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KF-21 전투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작전인 만큼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했기에 이제는 날아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